2025년 8월 31일 일요일, 로스앤젤레스의 공기는 클럽 역사상 전례 없던 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홈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BMO 스타디움으로 몰려든 것은 단지 팀을 응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천사의 도시를 자신의 다음 터전으로 선택한 새로운 왕, 세계적인 아이콘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공식적인 홈 데뷔전에서 평범한 MLS 경기를 최고의 쇼로 승화시킬 것으로 기대받았고, 그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팀 내 최고점인 소파스코어 평점 8.5점을 기록한 그는 모든 위협적인 공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공과 함께 춤을 추었고, 그의 드리블은 샌디에이고 수비수들을 손쉽게 무력화시켰으며 그의 패스는 상대 수비 라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강력한 슈팅 하나는 경기장 전체의 탄식 속에 골대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과 도시의 위대한 날에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전성기에 오른 슈퍼스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한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웅을 위한 축제의 밤이 되어야 했던 그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LAFC는 1대2로 패배했지만 이 패배는 실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휘슬 소리, 심판진의 변명할 수 없는 오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인 손흥민은 2골을 강탈당했고, 그와 함께 리그 전체의 공정성은 거대한 물음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69분, 단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날 저녁의 모든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영리한 움직임으로 아름다운 패스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그는 완벽하게 공을 컨트롤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전체가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막 발을 휘두르려는 찰나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던 샌디에이고의 수비수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충돌은 명백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며 손흥민은 쓰러졌습니다. 명백한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페널티 스팟을 가리키는 대신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라인 밖 부심이 이미 들어 올린 깃발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즉시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며 모든 희망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현대 기술이 허락하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즉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상황을 VAR이 검토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의 슬로우 모션 영상은 설령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깨 부분의 밀리미터 단위 차이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어떤 심판이라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한 50대 50의 상황이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애매한 오프사이드 판정 자체보다 공정성을 보장할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길 거부한 한 심판의 오만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상황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었다면 불과 5분 뒤인 74분에 일어난 일은 현대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한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적인 실수이자 비호흡이 운영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또다시 하프라인부터 질주를 시작해 롱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여부는 만약 있었다 해도 극도로 아슬아슬한 기술이 개입하기에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부심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휘슬을 불어 공격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불문율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인 딜레이 더 플레이, 즉 깃발을 늦게 드는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이 원칙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공격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골이 들어갔다면 VAR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선을 그어 최종 판정을 내릴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정의는 보장되며 정당한 골이 억울하게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심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VAR에게 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며 LAFC의 황금 같은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로 수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과오였습니다. 훗날 전문가들은 이를 축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그라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샌디에고의 감독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진실을 감추지 못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승점 3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오늘 일부 심판 판정은 LAHFC 쪽에 다소 불리했습니다. 특히 후반전의 판정들이 그랬죠. 네, 우리가 운이 더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솔직한 인정은 비록 의례적인 겸손이었을지라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들끓고 있던 분노의 기름통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는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곳의 팬들은 유럽 축구 리그들을 꾸준히 시청하며 딜레이 더 플래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현명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팀이 단지 50대 50 판정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아마추어적인 절차적 오류의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ESPN의 분석가로 활동 중인 한 전직 FIFA 심판은 부심의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장기 출장 정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VAR 심판 교육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희대의 총흑의 희생양이 바로 도시의 새로운 영웅이자 상징인 손흥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는 몇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한 트윗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공동체 전체의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손흥민에게 이러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의 거대한 침묵은 더 이상 잃어버린 승점 3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그 전체의 생존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과연 MLS는 자신들의 가장 큰 스타들을 보호할 만큼 프로페셔널한가? 만약 리그가 손흥민과 같은 거물급 슈퍼스타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BRB 절차의 적용조차 보장할 수 없다면 팬들이 어떻게 미래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의 꿈 같은 데뷔전은 심판진의 미숙함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아마추어적인 실수가 어떻게 한 경기와 하나의 이벤트와 수백만 명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승점을 잃는 것은 고통이지만 리그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은 훨씬 더 쓰라리고 위험한 상처입니다. 그날 밤 LAFC는 자신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설 준비가 된 슈퍼스타를 보유했음을 증명했지만 MLS는 자신들의 심판진이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더 이상 손흥민의 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그 최고 지도부의 책상 위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그들이 보여줄 행동이 MLS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이 리그는 세계의 거인들과 경쟁할 준비가 된 부상하는 거대 리그입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들이 초대한 전설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화려한 무대에 불과합니까? 리그 전체의 미래와 신뢰성이 단 하나의 잘못된 휘슬 소리에 위협받고 있습니다.